예, 그러면 시장 상황 점검하면서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스피는 현재 3,200선을 넘어섰고 코스닥은 한 2포인트 정도만 올라서면 1,000, 좀 깔끔하게 사람 기분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찍고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거나 이런 우상향 추세 속에서도 이번 주에 좀 대응해야 될 변수들이 있는 만큼 그 변수들,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이제 FOMC 회의가 가장 큰 이번 주에는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1월에 이제 ECB 회의가 사실상 생각보다 덜 비둘기파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사실 뭐 통화정책 수단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지만 톤이 12월에 비해서 덜 비둘기파적인 분위기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펀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전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발언이 ECB에서 나왔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FOMC 같은 경우에 ECB와 서로 이제 밀접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이제 장기 국채 금리 오름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저희가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최근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펀더멘탈, 즉 기업 실적과 연관해서 펀더멘탈과 관련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만약에 해석하게 된다면 시장 기대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연준 내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장기채 추가 매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드 커브 컨트롤과 같은 추가 양적 완화 수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부 반대 관련된 의견이 나오거나 이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점화된다면 시장은 사실 좀 실망감으로 돌아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연준 관련된 FOMC 회의에서는 경기에 대한 연준위원들의 판단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최근에 장기채 관련된 금리 오름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장기채 위주의 추가 매입이라든지 일드 커브 컨트롤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기존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안 돌아갈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를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FOMC 의사록에서 언급된 테이퍼링과 관련된 변수가 어떻게 또 될 것이냐 부분인데 실제 점도표를 보면 한 명 정도가 이미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를 이미 예견했던 점에서는 뭐 크게 악재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관련된 부분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언급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다소 좀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FOMC 회의는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먼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이번에 좀 적절하게 발언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의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계속 지켜보자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해주셨고요. 종목군별로도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 경기 회복 기대감 한다면 당연히 원자재를 중심으로 당연히 경기 선행하는 구리 가격도 급하게 오르는데 그럼 관련해서 요즘에 풍산에 대해서 증권가의 목표치가 계속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풍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에 그 자사주 소각이랑 무상증자 이슈로 또 급등한 적도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전히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 PMI 호조와 더불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 때문에 구리와 니켈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론 식품 부분에서도 원자재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구리는 지금 톤당 8,100달러 돌파를 하면서 약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시장에서는 목표가 톤당 약 9,000달러 정도 수준까지 목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 지금 4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단은 전분기 대비 약 30.2%와 6.2% 증가한 매출단은 약 8,25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단은 514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단은 시장 컨센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됐던 구리 수요가 4분기 들면서 강하게 이어진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서 구리 관련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현저하게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신동 사업 판매량 또한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10월 출하 금액 증가에 기반해서 방산 수출 또한 지난 4분기부터 호실적을 기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올해 1분기도 미국이라든지 오만향 방산 수출액에 상당히
상당히 호실적으로 나타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적어도 1분기 내지 올해 반기 정도까지는 풍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천천히 우상향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타이탄 구리 수급을 감안한다면 가격이 추가적인 부분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신동사 호실적이 올해 1분기 내지 2분기까지는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올해 실적 기준 P 밸류에이션이 약 8.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수준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여전히 지표로 나타난다면 풍산과 같은 구리 관련주는 충분히 우상향 그림이 올려줄 수 있고요.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풍산에 대해서 투자 의견과 전략 이렇게 들어봤고요. 역시 뉴스가 있었던 빅히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 고생을 많이 하다가 지난해 12월에 터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네이버와의 지분 교환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고 1분기 중에 좀 BTS 이렇게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 컴백한다라는 예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장에서 5% 급등 중인데요. 빅히트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4분기 실적이 다소 좀 이익이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되는데 이건 아마 일부 비용 처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빅히트 관련된 부분들은 가장 지금 이슈는 이제 오버행 이슈거든요. 네. 기관 관련해서 이제 보호 예수 물량들이 계속 풀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역시 필요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거의 20만 원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점에서는 결국 소화하면서 우상향 그림은 중장기적으로는 그려진다는 부분이 맞습니다. 또한 빅히트와 네이버의 지분 스왑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방식이나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아마 네이버와 최근에 타사간 최근 딜을 본다면 딜 사이즈가 결국은 한 1,000억에서 최대 한 3,000억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4분기 호실적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네이버 K-팝 비즈니스와 충분히 시너지는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지분 수합 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관련된 네이버의 K-팝 비즈니스와 결국은 이 BTS가 거기 실느냐의 문제가 관련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빅히트의 위버스 관련된 플랫폼 사업에서도 압도적인 아티스트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네이버의 V 라이브 그 관련된 라이브 방송 플랫폼의 시너지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노하우가 결합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양사간 시너지 효과는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있을 거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빅히트의 자체 플랫폼 위버스 같은 경우가 지금 오히려 이제 네이버와의 합병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포인트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위버스 쪽에 새롭게 부분된 유니버셜 그룹, 뮤직 그룹과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인데요. 지금 유니버셜 뮤직 그룹의 해외 아티스트 4개 팀이 위버스에 입점 계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위버스가 지금 국내 어떤 아이돌 그룹의 잔치가 아니라 결국은 글로벌 관련된 어떤 아티스트들이 빅히트의 위버스에 지금 입점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죠. 이 부분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미국 쪽 특히 이제 아티스트들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아티스트들이 위버스 쪽에 결국은 입점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밸류를 좀 더 업시킬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마이클 잭슨이 예를 들어 위버스에 입점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죠. 결국은 이런 위버스의 어떤 플랫폼의 경쟁력이 멀티플 상향 조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방탄소년단 BTS뿐만 아니라 글로벌 아티스트가 여기에 결국은 이제 입점이 되면서 결국 이 위버스 중심으로 글로벌 컨텐츠, 그러니까 음원 컨텐츠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플랫폼 사업으로서의 비즈니스가 결국 빅히트의 그 멀티플을 상향 조정시킨다는 점이죠. 이게 기존의 이제 기획 3사와 좀 다르다는 점에서는 결국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주가 릴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K-팝 위주의 경쟁 그 플랫폼하고 역시 다르다는 점이고요. 이 부분에서 결국은 글로벌 시장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차별화된다는 점에서는 좀 길게 보시더라도 긍정적으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팬심으로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수상하길 BTS 응원하겠고요. 빅히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여행주 얘기도 종종 하게 되는데 주가가 급등할 뿐만이 아니라 여행사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시 상품군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좋은 신호이자 사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행주와 관련된 투자 의견과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이제 국내도 이제 2월부터는 백신 접종 관련된 이슈가 있고 백신이 올해
올해 뭐 연말까지는 어쨌든 맞을 거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에 따라 백신 관련된 이슈가 치료제까지 나온다면 결국 이제 이연된 그 컨택트 관련된 여행 수가 굉장히 뭐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만약에 백신이 되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 뭘 하고 싶으냐 가장 1순위로 꼽는 게 아마 해외여행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겠죠. 그러면 모아놨던 모든 돈들을 연끌을 해서 아마 해외여행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 지금 관련돼서 지금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작년은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포캐스팅을 땡겨서 지금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 밸류에이션이 약 20배에서 25배까지 땡겨서 주가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먼저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관련된 산업은 아마 타업종보다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망하지만 않는다면 버텨만 준다면 한 1, 2년 사이에는 충분히 주가 수준은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기존 여행주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오늘 이야기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는 결국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가 지금 이제 상당히 2018년 이후에 커버리지를 아예 애널리스트에 안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송인서적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부담감이 많아졌기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지금 애널리스트 발을 다 뺐던 상태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커버리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송인서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도서사업부를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는 점이고요. 도서사업부의 적자가 약 50억 원대에서 110억 원대까지 적자 규모가 굉장히 불려졌는데 투어나 ENT 부분에 이를 상쇄하면서 근거히 버텨는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2년간 약 마이너스 21억이나 마이너스 13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송인서적 부분이 이제 변화가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이사가 지금 지분 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감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터파크 홀딩스와 인터파크가 지금 합병을 하면서 이제 회장이 굉장히 700억 정도의 어떤 그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어떤 마이너스를 감수하면서까지 합병을 승수를 띄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송인서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6월에 회생 절차 진행 그리고 공개 경쟁 입찰로 전환하기 때문에 도서사업부의 적자 사업부를 거의 이제 없애겠다는 BEP까지 올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 아마 분기 기준 BEP까지 개선될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송인서적의 BEP 수준이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투어 부분은 2015년, 2017년도에 각각 150억 원저리까지 영업이익을 냈었고요. 이연 수요가 아마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 정도 되면 폭발적인 어떤 해외여행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150억 정도 이상은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 ENT 사업 부분은 충분히 100억에서 140억 내외의 공연 사업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최근에 이제 뮤지컬이라든지 그다음에 콘서트 등의 재개를 한다면 당연히 회복될 건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40억에서 50억 수준의 대손 충당으로 이미 비용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상화된다면 40, 50억 부분이 충분히 플러스로 다시 돌아오는 환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100에서 150억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도서나 쇼핑 사업부를 BEP 0으로 가정을 하고요.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관련된 부분을 돌아온다면 결국은 아마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따라서 최근에 어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관련된 밸류를 봤을 때 아마 이 부분이 20에서 25배 정도까지 봤는데 여기에서 하나투어 대비보다는 모두투어보다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30%를 다시 할인을 하더라도 시가총액을 대비한다면 300억 관련된 영업이익단에서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인터파크의 움직임이 좋은 부분은 이런 부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기존 여행 사업부보다 지금은 인터파크 부분이 상당히 괜찮고요. 어젠가요 기사가 오늘인가요 나왔는데 아마 그 여행 사업부 관련돼서 이제 지금 홈쇼핑을 팔았더니 뭐 금방 70억 바로 팔리더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인터파크도 여행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이 전면에 올라오면서 송인서적과 관련된 부분이 구조조정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관심을 충분히 돌 수 있겠고요.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가 3,210까지 찍었고 코스닥은 998선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고점 한번 찍고 또 조정이 있었던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그래서 중요할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 거야? 네, 코스피 기준 3,2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단기 부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월 효과 거의 뭐 무색한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거래소가 좀 주춤하면서 코스닥이 또 올라온 단기적으로 중소형주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마디지수가 올라오면서 단기 모멘텀 둔화에 대한 구간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말씀드렸듯이 FOMC 회의에서 어떤 논조로 이야기되느냐에 따라 변동성 구간이 확대될 수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이제 지나갈 수 있느냐
부분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코스피의 중장기적 상승 흐름은 충분히 유효합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 먼저 선반영을 줬고요. 그다음에 숨고르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2차 랠리가 다시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 지금은 두 번째 숨고르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 상승세가 당시와 같이 약 19개월 가량 이어진다 본다면 지금의 코스피 랠리는 2022년 상반기까지 랠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랠리를 준비하는 숨고르기 구간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사실은 성장주의 그들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치주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가치주에 대한 어떤 키맞추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주 영역은 불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예. 여전히 가치주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예. 2월 초 백신 접종 기대감 때문에 컨택트 소비주들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000 빵빠레를 저희가 올리고 싶었는데 빨간맛 2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